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서 토크 IT 전망권 GPD 고성입니다. 오늘 오늘 주제는요, 이 전기전자 분야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꼭 해석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일반 설계단에서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사례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요, 한컴 인텔리전스의 김태일 과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과장님, 시뮬레이션 용어는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네네. 예. 근데 어떤 분이 시뮬레이션 분야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뮬레이션이 그래도 트렌드라고 하면 네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요? 예전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일부분만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각자 부품마다 거기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부품들을 통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통합 시뮬레이션, 코시뮬레이션이라고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든 걸 부분을 요새 자꾸 고집촉화되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각자의 역할들만 잘 하면은 조립해도 합쳐져도 잘 동작하겠거니 하는 시뮬레이션 많이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실제로 정말 동작이 잘 되는지 이런 쪽으로 시뮬레이션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훨씬 더 복잡해진 거네,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을 구축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간소화돼서 기존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간소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게 시뮬레이션 하면 일반적인 생각이, 이건 조직도 잘 돼 있고, 그런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니야? 네. 중견 중소기업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한가? 네. 우리 그냥 원래 했던 경험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은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기업보다도 이런 중견기업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왜요? 왜냐면은 이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측기를 다시 구매를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매를 해야지 개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러한 장비 없이도 내가 원하는 새로운 그런 기술력을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장비들을 개발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반들이 부족한 회사들일수록 더욱더 시뮬레이션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 패키지 안에 네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어떤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가 네네. 거기 녹아져 있는 것이니까 네네.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플러스를 배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엔지니어의 노하우도 늘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CS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더욱 좋은 제품들을 만드는 데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사실 게스트 보고서 한컴? 네네. 한컴 아래 한컴이 네. 한컴 인텔리전스지만 한컴의 계열사 같은데 네네. 한컴 인텔리전스가 한컴이 이런 시뮬레이션 분야도 하나 하는 이런 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컴이? 네네. 네. 저희는 한컴 오피스로 유명한 한컴 네네, 한글과학 그렇죠. 컴퓨터 그룹에 있고요. 한글과학 컴퓨터 그룹 안에 이제 한컴 인텔리전스가 있는 거고,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저 AI나 빅데이터, 보안 같은 이런 핵심 기술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에 필요한 이런 솔루션들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CST라는 제품들 포함되어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한 12분 정도 되는 영상 한번 보고요. 여러분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 않게 익숙하게 들릴 겁니다. 근데 개발에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하면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개발에서 맞습니다. 관점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되게 익숙한데 그렇죠? 개발에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그럼 명확하게 그려지는 게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네, 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런 것들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시뮬레이션은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험을 간단히 행하는 모의 실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험을 대체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운행 중에 1000시간에 한 번 정도 낙뢰를 맞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개발하게 되면은 꼭 이 낙뢰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1000시간에 한 번? 네, 맞습니다. 의외로 자주 받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낙뢰 테스트가 꼭 필요한 네,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런 낙뢰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은 이 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챔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행기를 이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테스팅 장비들을 기측을 한 다음에 여러 번의 시험으로 네, 편차를 이제 제거를 하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내부에서 설계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과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험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는 분야는 그 CAE, CA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아마 이 CA라는 분야가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앞단에, CAE 앞단에 보시면은 CAD라는 설계단이 있습니다. CAD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설계하는 데 쓰는 CAD, 뭐, 건축 CAD, 기계 CAD, 전자 CAD, 이런 CAD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단에 CAD로 설계한 데이터를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CAD로 설계를 하고, CA로 해석을 한 다음에 CAM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CAM 분야는 뭐 3D 프린터나 CNC 밀링 같은 실제로 이제 제조를 하는데 쓰용하는 장비고요. 그래서 CA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으로 제품의 특성을 검토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CAE 안에 시뮬레이션이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어떻게 보면은 큰 범위 안에서 CAE 안에 시뮬레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CAE라고 말하면은 요즘에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거의 동급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의미고요. 이 CAE 응용 분야는 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전자기장, 뭐 PCB, 뭐 PCB의 신호 무결성, 전원 무결성, 뭐 회로 해석 등 뭐 통신 해석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기계적인 해석을 보면 구조나 열 해석, 진동, 소음 이런 기계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D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듯이 CAD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분야는 위에 쪽에 있는 뭐 전자기장, PCB, 신호 해석 이런 정기적인 자기적인 해석을 통해서 CAD를 응용하는 분야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혹시 이제 CAD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시뮬레이션이 이해가 네, 되시나요? 이해돼. 네. 전 이제 CAE 들어보면서 네네. 요즘 특히 이제 또 AI를 또 많이 우리가 협업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AI가 뛰어놀기에 네.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공간, 메타버스라는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이런 공간이 시뮬레이션 공간이 되게 또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같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이 지금 그 필요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근데 필요한지 모르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시뮬레이션 좀 알아가시면서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시뮬레이션 필요했구나 이런 것들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아까 가상의 실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예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가상의 예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규격을 맞춰가지고 어떤 달성하기 위해 개발을 하죠.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 시뮬레이션 내비게이션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달성하는 규격을 약속 시간, 약속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너프한 상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리의 약속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어떠한 도구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 위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도구 필요 없이 위치를 도달하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좀 약간 생소한 길을 가게 되면은 지도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 원하는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도에 대한 어떤 지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상습, 정체 구간이고 여러 가지로 그 생소한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이라든지.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없고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수들이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이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실시간으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 이런 시뮬레이션 제품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실제로도 우리 이제 이론적으로 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설계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시뮬레이션이 꼭 필요하게 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런 회로를 구성할 때는 이 회로 자체가 약간 전선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만 연결되면 동작하는, 전선만 연결되면 동작하는 이 정도의 낮은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암산이나 아니면 간단한 계산으로도 제품을 개발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더 다양한, 더 빠른 제품,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송 대역폭을 늘리고 그리고 주파수를 올리다 보니까 이것들이 전송 선로의 어떤 길이나 두께, 물질에 대한 것들에 영향을 받는구나. 이것들을 최적화해야지 내가 원하는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구나.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해서 이제 전송선로 이론이라는 게 발생되는데요. 이때도 간단한 그 수치 해석 가능한 이런 제품들이나 아니면은 뭐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없이도 계산을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제품들이 크기가 작아지고 밀집도가 높아지고 여러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 이제 복합적으로 맞습니다. 복합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좋은 성능까지 그쵸. 제공하게 됐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와 집중도가 높은 그런 제품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필드 시오라고 해가지고 주변 인접 선로가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1번 신호랑 2번 신호가 서로 영향을 줘서 제3의 그 신호가 발생되게 돼요.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계산, 수치 해석이나 계산으로 하기가 어렵고 시뮬레이션 제품이 필요하게 된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처럼 시뮬레이션도 이제 개발에 꼭 필요하게 됐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도입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의 좀 발전이 이루면서 시뮬레이션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얘가 촉매를 시키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필요한 상황에서 그 하드웨어가 발전되면서 더욱더 시뮬레이션의 강점이 부각되게 된 거죠.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아졌네요. 네. 왼쪽에 보시면은 그 기상청의 슈퍼컴퓨터예요. 이게 도입은 1998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2005년도까지 썼던 제품이고요. 이때 도입 가격이 485억이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최근에 나온 그래픽 카드인데요. 지금 가격이 60만 원 정도, 네, 정가는 60만 원 정도이고요. 이 연산 프로세서들의 성능을 볼 때 플롭스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그래서 1초에 몇 번 연산을 할 수 있는지 플롭스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왼쪽에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8.5 테라플롭스, 오른쪽에 이제 최근에 개발한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23 테라플롭스입니다. 그러니까 18.5조 번 그리고 오른쪽에는 23조 번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뿐만 아니라 연산 속도도 훨씬 좋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는 슈퍼컴퓨터를 집에 하나씩 둘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모두가 슈퍼컴퓨터, 예전에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만 가면 이제 시뮬레이션의 대중화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유일한 좀 단점이라고 보면은 시뮬레이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단점들도 하드웨어 발전으로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이 네. 이런 유리한 환경을 이제는 잘 이용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는 사람들만 많이 사용한다고 시뮬레이션을 하나만 도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일단 하나를 도입하시면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시뮬레이션 도입하세요 보통. 또 하나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1년마다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거기서 분들 기업 경쟁력의 양극화가 생기겠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도입해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네. 네. 그게 답답해서 오늘 나오신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참 좋은데 설명할 경험이 없어서.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 프로세서에서도 좀 많이 변화가 생깁니다. 개발의 프로세서. 일반적으로 개발의 프로세스로 보면은 기획을 하고 이제 품질을 설정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먼저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기반으로 시제품을 만듭니다. 시제품을 만들고 이 시제품이 우리가 생각했던 성능이 만족하는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적인 이런 설계, 시제품 제작, 실험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런 반복 실험으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시제품을 제작하는 비용도 있고 시간적인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고 요즘 트렌드가 또 개발 기간을 많이 단축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존의 프로세서로 어떤 이런 개발을 하는데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게 되면은 품질을 설정하고
설계를 하면서 이 설계에 대한 성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시제품이나 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반복적인 부분을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이런 개념이라면 이제 설계하는 파트에서 네.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라고 맞습니다. 이해되는 거죠. 이게 네. 사실은 설계 파트에서 시뮬레이션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 나의 이제 설계를 하면서 노하우를 거기 놓은 거고 나의 어떤 이론이나 나의 경험들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맞게 적용이 됐는지 바로바로 확인해 보시고 그 다른 수정을 해보시고 하는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IT에서 보통 데브옵스를 해가지고 개발하고 운영을 원래 따로 놀다가 네, 지금 네.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엔지니어 파트에서도 네네. 설계 해석이 따로 하다가 이제 네. 뭔가 같이 유동적으로 같이 시밀리스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오는 거네요. 네, 이제는 어떤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설계자가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님께서요, PCB 시뮬레이션에서는 PCB 동박, 두께, 도금, 선과 그라운드 간의 거리 등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한데요. 무선통신, EMC, EMI를 위한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을까요? 네네. 우선은 PCB 시뮬레이션 하실 때 여러 가지 설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기존에 설계했던 PCB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CB 데이터들을 익스포트, 예를 들어서 ODB 뿔뿔이라는 그런 확장자로 익스포트 해가지고 시뮬레이터에서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데이터, 동박, 두께, 재질에 대한 정보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할 때는 그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은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엽님께서요. 전자회로 검토 시에 시뮬레이션 툴에 등록되지 않은 부품에 대한 파라미터들은 어떻게 넣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파라미터들은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시뮬레이션 해서 구조적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추출해 낼 수도 있고요. 임의로 이제 수치를 넣어서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종호님,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모의 과정과 실제 환경이 차이가 날 수 있을 텐데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차이가 당연히 발생되게 되고요. 그렇군요. 시뮬레이션 상에 어느 정도로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와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하고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이 결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해주시고 사실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노멀하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시면은 최대한 시간을 줄이면서 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은주님, 항상 시뮬레이션이 인풋 및 환경 설정 등이 어렵고 실제 결과의 차이가 많아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솔루션은 이런 부분의 힘든 점을 좀 많이 상쇄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고 해결이 안 되면은 해결할 수 없는 없을 수도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은 설계 툴과 시뮬레이션 CAD 툴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 시뮬레이션 툴이 CAD에서 설계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호환이 잘 돼야 되고 두 개 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CST 같은 경우에는 타사 툴과 거의 그 호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 그 한컴 인텔리전스에서는 이런 CAD 툴뿐만 아니라 일렉트로니컬 CAD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을 더 잘 해드릴 수 있다. 다른 회사보다 더욱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또 한컴 인텔리전스의 또 다른 전문가가 또 여러분 개별적으로 답글을 남겨주고 계시니까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Q&A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자, 그 다음 근데 궁금한 게요. 네. 기업에서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제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을 일단은 잘 활용하나요? 현재 어떤가요? 네네. 우선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 하시면 생각나는 기업들이 좀 있죠. 애플이나 삼성, 네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BMW나 그런 회사들, 독일계 회사들이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쓰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런 기업들 대부분 쓰고 있고,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기술을 선도해가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에 더 발전된 기술, 이런 기술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시뮬레이션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좀 다른 이런 시뮬레이션을 아직도 많이 활용하지 잘 못하는 네네. 또 툴은 있는데 그 100% 활용하지 못하는 네. 이런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런 툴들 그 기존에 네. 이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시뮬레이션을 그냥 하는 것보단 이 시뮬레이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우리 회사 제품에 맞게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도입해서 수많은 시간들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거고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견디지 못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설명드릴 거는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간단하게 기존에 그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도입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행착오는 겪지 않으실 그런 정보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Q&A 때도 질문들 쭉 보면 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이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네. 그 환경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건 제가 왜 그런지 알겠지만 네. 그러면 그 환경에 유사한 데이터를 잘 또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시뮬레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 CST,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간단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터치스톤이나 IBIS, 뭐 CAD 데이터 이런 것들로 간단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 이게 보여드린 이제 장표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하는데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건 준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준비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도입할 때 이 시뮬레이션이 좋은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좀 3가지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뮬레이션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정확도겠죠. 그래서 이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어떠한 특수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해석의 시간입니다. 정확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해석 시간이 매우 길면은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인데요. 이것들은 약간 엔지니어가 이 시뮬레이션을 도입함으로써 이 시뮬레이션 어떤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좀 담아놨습니다. 먼저 해석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메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런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시뮬레이션. 네네. 저 단어 아주 쉽게 설명해 줘요. 네. 이게 시뮬레이션에 매번 나오는 메시라는 게 왜 나오냐면은 어떤 시뮬레이션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척도가 이 메시입니다. 메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시뮬레이션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강점으로 우리 시뮬레이션은 이런 메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라는 기능들을 어떤 그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특수한 메시 기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후에도 좀 장표를 준비하게 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해상도를 하게 되면은 해상도 뭐 UHD, HD, 뭐 이렇게 FHD 뭐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픽셀 수가 더 높아질수록 더 해상도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면적당 해상도가 높아지면은 더 원본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네, 이것도 비슷합니다. 메시가 잘게 나눌수록 원본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네, 원본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 이게 잘게 나누면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메시 기법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메시를 적게 나누면서, 그러니까 그 크게 나누면서도 그 뭔가 해석의 리얼리즘을 정확도는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업스케일링 같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하드웨어 가속 기능, 액셀레이션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CPU 가속 기능, 그리고 GPU 가속 기능들 같은 그런 특수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인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단계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건지,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거를 할 건지. 단순하게 우리가 제품에 노이즈가 생겨서 노이즈를 해결할 겁니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또 전원 노이즈, 신원 노이즈, 뭐 그래서 합쳐져가지고 제품의 노이즈가 생깁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그래프적인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많이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계측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내가 방법론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계측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품이 없을 때 이런 오른쪽 같은 그래프 결과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제품이 있어서 제품이 나왔는데도 이 왼쪽 같은 실질적인 전자기파 이런 일렉트릭 필드 같은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실제로 문제가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PCB 노이즈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 보시는 그 PCB 라인에만 전류가 흐르게 돼도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다른 전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렉트로닉 필드 형상이 있는데요. 이런 전자기파가 발생됨으로 인해로써 실제적으로 옆에 있는 그 전류가 통하지 않은 다른 전선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하면은 전자기파를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시각화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가 발생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계측기 같은 것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됐고 내가 유출해서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해서 그 디자인을 바꿉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되면은 아 해결이 됐구나.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해결이 된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통하면은 문제가 있고 중간에 풀이 과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해결이 됐구나. 이거는 엄청난 결과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런 것들이 데이터들을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 개발 그 개인적인 능력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전자파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노이즈의 취약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일렉트로닉 필드를 이런 그라운드로 감싸므로써 필드 형성을 방해하고 막음으로써 옆에 있는 그 다른 라인에 영향을 줄여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노이즈의 취약점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또 다른 부분은 노이즈에 취약한 주파수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금 생기는 문제 말고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확인하고 해결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정확하냐, 빨리 할 수 있느냐, 해석 시간이 빠르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떤 거고 이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느냐, 이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우리 회사에 좀 알맞는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약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굉장히 그 시뮬레이션 막상 도입하고 나면은 그 시뮬레이션 앞에 딱 서게 되면 되게 멍해집니다. 뭘 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솔루션이 있잖아요. 솔루션은 있는데 기능들은 다 아는데 우리 회사 제품에 도입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제들도 받고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도 아는데 컴포넌트 엄청 많으니까 그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 어디다 어떻게 이거를 우리 회사 제품에 어떻게 도입하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 어떤 데이터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해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것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인만의 노하우입니까? 오늘 방출하는 거예요, 노하우? 저의 노하우이기도 하고요. 이것들은 시뮬레이션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도입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활성화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쓰는 기업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 좀 그 예시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의 전 단계에서 CAD로 설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CAD 그리고 그 CAM으로 이어진 설계에서 해석을 하고 제작까지 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CAD를 하는 단계 앞단에서 CAD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AD에 뭐 일렉트로닉 CAD, 전자 CAD에서 설계한 뭐 PCB 데이터 그리고 메카닉 그 기계 CAD에서 설계한 기구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임포트를 해가지고 이런 그 시뮬레이션 안에 CST 안에 가져와서 그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그 어떤 시뮬레이션 제품 안에서 그 설계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설계 전용 프로그램을 설계한 데이터를 그냥 바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설계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IBIS라는 파일인데요. 이 IBIS는 그 IC의 인아웃풋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IC를 그 구동 IC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 IC가 그 동작하는 이상적인 파형으로 동작하지 않고 특수한 이 IC의 특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IC의 특성 적용하기 위해서 IBIS라는 파일을 그 가져와서 넣게 되고요. 이 IBIS는 이 IC를 제작하는 제조사에서 시뮬레이션용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 파일이고요. 네. 이런 파일들을 미리 준비해 하셔가지고 네, 적용을 하시면은 실제랑 더 비슷한 실제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나 전 단계나 어떤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지 뭐 시뮬레이션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할 최적화 데이터를 잘 최적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네, 준비를. 네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정직한 애예요. 그렇죠. 내가 구축한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구축했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네. 이 앞 단계 IBIS가 실질적으로 그 능동 소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원을 놓고 특수한 동작을 하는 제품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터치스톤이나 스파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동 소자들, 전원을 넣지 않고 얘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동 소자들의 역할을 그 특성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동 소자들도 특성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회사 제품 개발하는 회사마다도 약간씩 특성이 다릅니다. 같은 저항, 같은 뭐 코일이라고 해도 이것도 제공해 줍니까? 제조사가? 네, 제조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터치스톤이나 스파이스 모델들로 적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내가 사용하는 그 제조사의 부품들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별도로 그 제조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서 단독으로 만든 제품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설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안에 시뮬레이션 내부에서 이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결과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터치스톤 파일 뽑아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좀 패시브 수동 소자들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활성화해서 사용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시뮬레이션 뭐 앞에 있는 IBIS 터치스톤 파일들 다 적용하려면 부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회사 되게 큰 PCB라서 이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것들은 약간 엔지니어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안에 전등이 고장이 났어요. 전등이 고장이 난 원인을 쭉 찾다 보면은 발전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론적이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전등이 고장났거나 퓨즈가 고장났다. 이것들을 고쳐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발전소의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 개발에서도 이런 엔지니어의 능력이 좀 필요해요.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것들이 어디서 발생될 수 있는지 예, 경험적인 부분 필요한데 이것들은 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 검토를 하시다 보면 이런 그 경험적인 부분도 더 많이 발달할 수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노이즈 이제 그래프인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깁니다. 근데 이 노이즈에 원천 노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노이즈 때문에 다른 노이즈들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보시면은 80kHz에서 발생하는 이 노이즈 원이 있는 거고요. 이 노이즈 원을 제거를 했더니 다른 노이즈들도 같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 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좀 노멀하게 시뮬레이션을 구축해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도 올릴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로 사용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겁니다. 네, 이제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님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공부할 때 시뮬레이션 적용하셨냐고. 공부할 때 안 했고요. 허성님 저는 이제 사업할 때 새로운 분야를 이제 탐구하는 사업을 할 때는 시뮬레이션이 꼭 필수입니다. 네, 시뮬레이션이. 자, 신상무님께서요. CST는 시뮬레이션 시에 몇 기가헤르츠까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요? 네네. 아주 좋은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시뮬레이션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넣을 수 있는 게 더 높은 주파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하기 어려운 것들. 현실에서는? 네네. 실제로 만들어도 제작 편차가 많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실제로 제작을 해보면 편차가 많이 나서 우리가 제작한 결과가 어느 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시뮬레이션 통해 보면은 정확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대역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기가대역 넘어서 테라헤르츠까지 네, 결과를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테라헤르츠. 네. 오히려 시뮬레이션이 더 높은 주파수일수록 신뢰성 있는 결과를. 근데 그렇게 정말 그런 걸 테라까지 하다 보면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 하다 보면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죠? 네, 제품 설계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래서 원래 다른 일, 그러니까 업무랑 또 상관없는 그렇지. 다른 일을 하다가 새로운 걸 발견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항상 발명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을 근데 발견을 했는데 원리를 몰라. 그러면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그 원리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실제로 필드로 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원리를 좀 파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이현명님, 컨택트 또는 에어로 ESD 테스트 같은 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4K 볼테이지로 0.1초 서지를 전원 입력에 주는 것 같은 시뮬레이션도 될까요? 네네. 이 ESD 테스트 같은 경우에 ESD 테스트가 뭐예요, 저게? 네, 이게 정전기 테스트라고. 정전기 네네네. 테스트.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있는 건데 오늘은 시간상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이 이제 예제를 한번 이현명님께 끝나고 나서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홍금성님께서요. 예전에 사용하던 회로 시뮬레이션과는 용도나 방법이 다르긴 할 텐데 기존의 회로 시뮬레이션의 기능들도 포함되고 있는지요? 네, 아마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로 시뮬레이션이 아마 스파이스 같은 시뮬레이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스파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레벨의 제품을 설계할 때는 맞지만 실제 제품을 어떤 전송 라인이나 이런 것들 다 설계하게 되면은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3D 프로그램, 3D 시뮬레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호숙님께서요. 휴대용 IoT 단말을 개발할 때 안테나 모듈의 위치나 최적 성능 모듈 개수를 파악하기 위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한지요? 네. 이 CST 같은 경우에는 이 안테나 개발하시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휴대폰에 5G 안테나 같은 경우는 안테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휴대폰에 5G뿐만이 아니라 다른 안테나가 많이 들어가고요. 5G도 여러 개의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고 있는데 CST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IoT에서도 물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세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CST 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소에. 요것이 벌써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쓰인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네네. 계속해서 리딩 어떤 기업에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네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배우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도입을 하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걸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CST를 선호를 하시고요. 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모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G나 전기차 같은 약간 복잡한 기존에 없던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석 속도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 복잡한 모델링이 직접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 속도가 중요한데 CST의 타임 도메인 솔버를 사용하게 되면은 광대역 해석도 좀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하고 좀 고난이도의 설계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처음 도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복잡한 모델을 설계하신 분들이 CST를 좀 선호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제 요 CST 스튜디오의 특징을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갖고 이제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네. 특히 오늘은 이제 어떤 사례 중심으로 오늘
준비하시면? 우선은 여러 가지 사례 너무 많이 준비하고 그렇죠. 싶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좀 관심 있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걸로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 기회는 차량, 전기차? 네, 전기차. 요새 가장 핫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장 분야에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전장 분야에 활용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하고 어떤 점을 파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좀 준비해봤고요. 또 다른 부분은 모든 전기적인 이런 전자장치 애들은 들어가는 PCB에 대한 부분이고요. PCB를 설계하실 때 더 고난이도의 PCB를 설계하실 때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실제 요 사례들, 특히 전기차 사례 되게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관심 있을 겁니다. 한번 사례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소 시스템의 CST 스튜디오 스윗은 여러 가지 전자기장, 전기자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PCB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고주파, 뭐 통신 장비들이나 고주파 장비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DC 전원, DC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저주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모터나 뭐 여러 가지 뭐 NFC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이 8가지가 네네. 이 CST 스튜디오 스윗을 사면 네네. 다 포함되는 겁니까? 디폴트로? 네, 모든 기능들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네. 해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활용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8가지 분야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다양한 전자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CST의 장점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3가지를 보시면은 쉽고 정확하고 빠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고요. 각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쉽고 정확하고 빠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쉽다인데요. 그래서 CST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 분야가 있지만 이 해석들을 그 단일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별도의 그 툴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 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UX가 똑같을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쉽다 그랬는데 네네. 이게 해석 엔지니어한테 쉬운 거예요? 아니면 설계자한테도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설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 CS를 도입하고 교육을 해드리는데요. 보통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하시면 실제로 개발하시는 제품을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을 만큼. 설계자가? 네. 오, 야, 그만큼 하시고. 진짜 쉽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한 2시간 교육 듣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을 드렸더니 본인의 제품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해보고 이게 맞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제품 자체가 간단한 이유는 바로 이런 리본 GUI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리본 GUI란 게 뭐냐면은 별도로 메뉴가 타고 들어가는 메뉴가 아니라 바깥에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픽 형식으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눌러서 직관적이네요. 네,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순서도 아주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진행을 하면은 시뮬레이션이 다 설정이 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확하다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메쉬의 좀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메쉬라는 게 정확도의 척도이기도 하고 시뮬레이션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싱 방법의 고유의 메싱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CST에서는 뭐 스탠다드 FDTD나 뭐 테트라이드랄 메싱 같은 기본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고유의 메싱 방법인 헥사이드랄 PBA와 TST 방식을 지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촘촘하게 해가지고 어떤 리얼리즘을 높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그 왼쪽에 이 메쉬가 촘촘할수록 그 해상도가 이제 픽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픽셀이 촘촘할수록 원본과 같은 그렇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메쉬도 촘촘할수록 원본하고 비슷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촘촘해지면은 해석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배의 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단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PBA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메쉬셀 안에 원래는 하나의 물성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PBA 방식 같은 경우에는 2개 유전체 도체 2가지의 물성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상도로 치면은 하나의 픽셀에 하나의 색깔만 됐는데 이 PBA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하나의 픽셀에 2개의 색깔을 낼 수가 있다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TST 방식 같은 경우는 최대 3개의
물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전체, 도체, 유전체 세 가지의 물성을 하나의 메시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해석 시간도 줄어들고 정확도는 올라가고 두 가지 장점을 한꺼번에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뭐 적층 기법 같네, 적층 기법. 네, 여러 가지로 네. 적층을 사용하실 때 시뮬레이션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네네네. 네, 세 번째로 빠르다입니다. 여러 가지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CPU 가속 기능들이 있고요. 다중 컴퓨터 방식 그리고 분산 컴퓨팅 방식 여러 가지 서버를 이용하는 이런 방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GPU 컴퓨팅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GPU 컴퓨팅 방식을 이용하면 최대 CPU보다 한 10배 빠른 해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툴보다 좀 빠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 장점들을 살펴봤는데 이 시뮬레이션의 제일 중요한 부분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고 빠르고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CST 스튜디오 스윗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장 분야인데요. 자동차 설계를 하실 때 사실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자동차의 시뮬레이션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왜요? 자동차는 그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자기기들은 크기가 작고 고주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랑 CST에서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차량용 무선통신 제품들이나 고전화 제품들, 배터리 같은 제품들의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장 분야 앞으로 전기차가 점점 많아질 테니까 맞습니다. 네. 더 이제 확대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도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사용하는 그 볼테이지 자체가 매우 높아지고 EMC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그렇죠. 더욱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핵심 기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전장 분야에 사용하는 샤크 안테나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안테나는 어느 곳에 배치를 하느냐, 어떤 차에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 자체, 단품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어느 곳에 배치하고 어떤 차에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배치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테스트, 여러 가지 자동차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 때문에 이 안테나의 방사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네. 보시면은 단품 안테나의 방사 패턴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프레임 위에 올라갔을 때 방사 패턴, 그러니까 무선 통신 성능이 많이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에 배치가 되는 건지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두 개 제품이 썬루프가 있고 썬루프가 닫혀 있고 네, 차이가 있는데 네, 이런 차이에 의해서도 안테나 성능이 많이 바뀌게 돼요. 네. 이런 성능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테나 설계를 하시고 자동차에 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 배치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동차 시뮬레이션이 왜 어려운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안테나 제품들은 매우 작고 정교하게 설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쉬를 매우 작게 나눠줘야 돼요. 근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매우 크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쉬를 크게 나눠줘도 됩니다. 근데 두 개를 한꺼번에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작은 쪽에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도 작게 메쉬를 나눠줘야 됩니다. 메쉬가 많아지면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CST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먼저 단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안테나 단품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 해석 결과를 가지고 와서 차량 위에 놔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안테나는 따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차량에 대한 변수만 해서 해석 결과를 위에 놓을 수 있는 거죠. 네. 별도의 그 안테나 시뮬레이션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차량에 대한 해석만으로도 두 개 합산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부의 블루투스에 대한 무선 성능이고요. 이게
블루투스가 2.45기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냥 사람이 없었을 때 환경과 또 사람이 있었을 때 환경, 안테나 무선 성능도 달라지고 이런 무선 전자파의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있음으로써 사람이 어느 정도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V2V라고 해가지고 차량 간 통신인데요. 저희 자율주행에서는 꼭 필요한 그렇죠. 네, 그런 단계고 이런 차량과 통신 시스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큰 차량과 작은 안테나 두 가지 조건들을 병합해가지고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를 타임 도메인 솔버, 그러니까 작게 나눠서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 해석 결과, 네, 안테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해석 결과를 차량 위에 배치함으로써 빠른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기차의 무선 충전기거든요. 실제로 지금 있는 제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전기차의 무선 충전기를 시뮬레이션 할 때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 충전기가 나이스하게 딱 맞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틀어진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히나 무선 충전을 하게 되면은 무선 충전기 제대로 놓는 위치를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에서도 무선 충전을 할 때 약간 틀어졌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하지? 그게 1mm, 2mm, 3mm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또 실질적으로 실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없는 시장의 트렌드에 아직 지금 들어가지 않은 개발이 아직 안 된 제품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렇네요. 네, 실제로 제작해보고 성능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전기차 분야가 아주 시뮬레이션에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맞습니다. 다양하게 적용될 전기차 유망 분야나 유망 분야. 네네, 유망 분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 시간이 저희 발표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다 못 넣는데 수많은 시뮬레이션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배터리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이제 금액들이 배터리 쪽에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만큼 배터리가 중요하기도 하고 이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라는 게 그 에너지 공급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터리로 인해서 동작되고 있는 장치들, 차량 내부의 장치들은 모두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다. 배터리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이 배터리에 만약에 노이즈가 발생된다? 배터리에 노이즈가 유입된다? 그러면 모든 장치들이 노이즈를 같이 공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 배터리 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노이즈의 전달에 대한 특징들, 어떤 특징들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미연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 보시면은 아래쪽은 이제 인버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버터에서는 고전력으로 이제 컨트롤이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고전력 노이즈가 차량 외부에 저런 이제 판넬들, 프레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돼요. 이 프레임도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프레임에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노이즈량, 배터리나 프레임, 인버터, 컨버터 이런 것들 노이즈를 줄여서 차량 전체의 노이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PCB 시뮬레이션 쪽을 먼저 살펴볼 건데 PCB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하고 계신 게 신원 무결성, 전원 무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신원 무결성 해석과 전원 무결성 해석 개선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활용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CB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신호 같은 경우 더욱 빨라지고 있고 사용하는 전원 같은 경우는 더욱 저전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했던 스펙보다 더 타이트한 스펙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PCB 설계 난이도가 매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론적인 부분들이 실제로는 최근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하고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신호 해석, 신호 무결성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무결성 해석은 주파수 영역 해석, 시간 영역 해석 두 개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이 주파수 영역 해석 같은 경우에는 수피라고 보시면 돼요.
또 넓은 관점에서 보는 거고, 시간 영역 해석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주파수 영역 해석으로 봤을 때 이 신호 라인이 전체적으로 어떤 주파수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 건지 노멀한 특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간 영역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신호를 넣어서 이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신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크게 분석을 하게 되고요. 먼저 그 숲을 보는 그 주파수 영역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보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왼쪽에 포트 1번, 포트 1번에서 2번으로 신호를 전달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포트 1번에서 신호가 가는데 중간에 신호가 반사가 발생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임피던스라고 해가지고 교류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교류 저항이 바뀌는 부분에서 그 반사가 발생되는데, 이런 반사와 투과되는 이런 성분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어준 게 이제 주파수 영역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이 신호 라인이 어떤 주파수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내가 뭐 2.4기가 와이파이 주파수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8기가 이상 뭐 사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신호 라인의 정보, 전체적인 노멀한 주파수 영역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은 시간 영역 결과인데요. 시간 영역 결과는 우리가 실제로 신호를 넣어서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의 결과를 확인해 본 건데, 여기에 IBIS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IBIS라는 게 아까 능동소자. 네네. 능동소자의 실제 특성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신호를 이 IBIS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IC에서 동작하는 신호로 바꿔지게 됩니다. 네. 이 바꿔진 신호를 전송 솔로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고, 다시 IBIS, IC 이번에 IBIS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능동 소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보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신호가 오게 되면은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제거하고 노멀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IBIS 단을 넣게 되면은 이런 보정 작업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이 IC가 인식하는 신호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 이제 시간 영역 결과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신호의 동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전원 무결성 해석인데요. 근데 그 PCB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신호하고 전원이잖아요. 신호 전원이 잘 동작이 되면 이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원 무결성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전원이 불안정하면 신호도 같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전원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원 무결성 해석인데요. 먼저 전원 무결성을 방해한 요인을 살펴보자고 하면은 왼쪽에 IR 드랍, 그러니까 저항 성분, 길이값이나 어떤 형태에 따른 저항 성분이 있을 거고, 그 전원 라인에 생기는 라인 임피던스는 교류 저항이라고 보시면 교류에만 발생되는 저항이고요. 교류 저항, 그리고 공간 임피던스, 어떤 공간에서 발생되는 교류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DC 전원의 IR 드랍 같은 경우에는 이 DC의 레벨 자체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네, 레벨 자체를 줄어들어가지고 열로 소모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라인 임피던스나 공간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렁출렁 거리는 AC 노이즈를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토탈 노이즈는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결과를 받아서 이제 토탈 노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전원 무결성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류 노이즈, 교류 노이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전원 라인에서는 이 저항 성분을 줄이고, 그렇죠. 그리고 라인 임피던스와 공간 임피던스를 줄이는 방법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먼저 IR 드랍 시뮬레이션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DC 성분의 방해 요인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전원의 강화가 더욱 될수록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발생되는 부분이 어느 곳이고 우리가 원하는 스펙에 달성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IR 드랍 시뮬레이션이고요. 여기서 IR 드랍이라는 내용들이 좀 생소하잖아요. 이게 IR이 V를 뜻합니다. 볼테이지.
V는 IR. 네네. V 꼴 IR. 맞습니다. V 꼴 IR. 네네. V 꼴 IR. 네. 네네. 그래서 볼테이지 드랍, 네, 전원이 얼마큼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원을 인가했을 때 열저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소모가 되고 문제가 발생되는지 확인하는 게 IR 드랍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요거 관련된 뭐 이렇게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시뮬레이션 위에서 CAD 데이터, 그러니까 전자CAD에서 설계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요게 CSD 스튜디오 화면인 거죠? 네네. 오케이. CS 스튜디오 스위치고요. 그래서 임포트를 해가지고 EDA 임포트를 해서 전자 설계 프로그램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설계했던 파일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설계하신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설계했던 내용들이랑 같은 내용들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내 클래스나 넷네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 클래스를 수정해줍니다. 내 클래스를 수정해본 다음에 우리가 그 수동 소자들이 제대로 적용이 돼 있는지 확인해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은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IR 드랍 시뮬레이션 할 거기 때문에 네.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좀 네, 히든 처리를 했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만 보이게 설정을 한 거고요. 되게 직관적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전력을 인가할 부분, 네, 이쪽에 전력 인가를 할 거고요.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전력 인가를 할 부분을 설정한 거고, 이쪽에 5볼테이지, 입력 전압을 5볼테이지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볼테이지, 5볼테이지. 네, 적용을 해준 거고요. 이제 시뮬레이션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5V가 네. 떨어지는 거죠? 이제 네네. 5V. 저기에 이제 5V가 입력이 되는 거고, 오케이. 우리가 소모할 곳, 이제 지금 선택하는 것이 소모할 곳이거든요. 소모할 곳이 어떤 곳이냐 선택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면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1D 결과, 이게 이런 표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런 2D, 3D 결과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빨간색일수록 문제가 발생된 거죠? 네, 지금 드랍이 빨간색일수록 좀 드랍이 심한 거죠? 빨간색이 드랍이 네, 적게 발생돼요. 빨간색 적게 발생된 네, 겁니까? 그거는 내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드랍 양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아예 볼테이지 자체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확인을 해보고 문제점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전압이나 아니면은 전류 이런 값들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지점, 문제가 발생되는 지점들을 확인하고 해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시뮬레이션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그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엔지니어의 능력들이 지금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 능력 개발 차원에서도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기존의 계측기를 통해서 개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보다도 많은 기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능력 개발, 회사의 그런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고 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도입 시에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을 도입해야 되냐, 빠르고 정확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 회사에서 얻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CST 스튜디오 스윗을 이용하면 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분야, 전용 시뮬레이션, 범용 시뮬레이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분야의 시뮬레이션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 해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하드웨어 가속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주 시뮬레이션 분야에 대해서 네. 아주 열정을 갖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네네. 쉽고 구체적으로 네네. 오늘 그걸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컴 인텔리전스에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같은 것들은 설문에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근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그 CST 것을 네네. 뭐 다른 데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기업이. 맞습니다. 근데 꼭 한컴 인텔리전스에서 네. 뭔가 이것을 산다면 아, 네. 어떤 뭐 지원이랄까, 어떤 베니핏이 뭐 있을까요? 한컴 인텔리전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캐드 툴, 전자 캐드, 알티움 제품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총판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전단에 캐드에서 잘 설계를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게 돼요. 근데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이 호환성 부분에 더 많이 생깁니다. 호환성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시뮬레이션 쪽이 발생된 건지 아니면 캐드 쪽에서 발생된 건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캐드 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에서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시뮬레이션 취급하는 곳에서는 캐드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를 해결을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그 한컴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뮬레이션 툴과 이런 전자 캐드 툴 둘 다 취급하고 있고 각자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미연에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같은 전문 인력이 많이 있어요?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동목님께서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중에 GPU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고가의 CPU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을 텐데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이게 사실은 CPU가 단품으로 보면은 그렇게 속도가 느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계산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CPU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중으로 연결해도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속도가 낮춰지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방식의 차이거든요. 아예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방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래밍 업데이트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CST를 도입해서 뭐 좀 더 빠른 시뮬레이션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문광옥님, CST에서 케이블 방사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요? 보통 EMI, EMC에서 방사의 대부분이 케이블 및 커넥터 방사가 많아서요. 네네. EMI, EMC 쪽도 CST가 활발하게 사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에 대한 방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케이블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안에 이게 꼬아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CST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스튜디오라고 이런 어려운 꼬아서 굉장히 그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간단히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에 대한 EMC를 하실 때 다른 툴보다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광욱님께서요. 알티움 캐드 툴에 PDN 애널라이저가 있는데 네. 이 제품은 CST의 어느 해석에 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PCB 전원 열 해석으로 알고 있는데 CST가 있으면 네. 굳이 PDN이 필요 없는지요? 네. 우선은, 네, CST가 좀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PDN 애널라이저가 제공하는 기능은 IR 드랍 기능. 그래서 볼테이지가 다운되는 볼테이지 드랍을 확인해 본 거고요. 여기서 열 해석은 아니고, 근데 추측은 할 수 있겠죠. 볼테이지가 많이 떨어지고, 뭐 고전압의 볼테이지가 많이 떨어지면은 거기서 저항 생겨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열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열은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심사원님, 시뮬레이션은 환경 조건값 입력의 편의성과 정확성, 사용자 정의 등의 기능이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요? 아마 심사원님이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되게 전문적이고 네네. 진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 시뮬레이션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떤 환경을 구축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얼마큼 잘 적용했냐가 실제 결과랑 비슷하냐. 이게 좌우가 되거든요. 근데 CST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처음 보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걸 해야 될지 감이 안 옵니다. 근데 CST 같은 경우는 템플 셋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부품, 예를 들어서 PCB 선택하면 PCB 중에서 뭐 고전압 아니면 저주파 이런 것들 선택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인 세팅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부가적인 우리 제품에 맞는 설정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템플 셋업을 이용하시면은 기본적인 설정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좀 편리하게도. 네. 지현주님, 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보다
한컴 인텔리전스 프로그램의 장점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그 세 가지 큰 장점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굉장히 큰 장점 세 가지인 거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이제 이런 CST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툴들도 같이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은 역시 사용하기 제일 편하다. 그리고 빠르다.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들, 쉽고 빠르고 정확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그 빠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사실 한 번에서 바로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빨리빨리 실험해봐가지고 네네. 빨리빨리 뭔가 튜닝해보고 또 그렇습니다. 해보고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네, 중요한 속성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Q&A 시간 갖도록 했고요. 여러분들 좋은 질문 하시면 추후에 저희가 3분 선정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문 맞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 네. 굉장히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지금 질문해주신 분들은 따로 저희가 그 답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더 많은 대응해드릴 테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